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제너레이터 혹은 디바이저라고 불렀던 이것을 잘 선정하게 되면 굉장히 확률을 이 에러가 발생했으나 그걸 놓칠 확률을 굉장히 낮출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디바이저가 어떤 게 좋은지 그뭐 모든 측면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부분 몇 가지를 다루면서 이렇게 해서 디바이저를 고르는 거구나, 이 제너레이터를 고르는 방법이 이런 거구나 하는 정도를 이해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디바이저를 고를 때는 우리가 이 만나게 되는 에러의 양상이 어떠하냐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장 맨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그런 분류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싱글 윗 에러, 버스트 에러 이런 거 생각했었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먼저 싱글 빗 에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싱글 빗 에러는 내가 보낸 데이터 전체에서 단지 하나의 비트만이 에러가 난 것, 코럽션이 일어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때 EX를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항이 하나인 놈, 요걸로 볼 수 있죠. 근데 이건 뭐 증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GX가 적어도 두 개의 항을 가지게 되면 절대로 이런 EX가 섞인 코드워드, 그러니까 원래 이제 만들어서 보낸 코드워드에다가 이게 EX 더한 것, 즉 한 개의 항이 추가된 것으로는요. 한 개의 항이 추가된 것으로는 절대로 이 두 개 이상의 항을 가진 다항식인 GX로 나눠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에러가 단지 한 비트 에러 나는 것 정도라면 그냥 두 개의 텀만 있으면 돼요. 물론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 모든 에러의 종류는 아니기 때문에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싱글 에러에 관련해서는 우리는 두 텀 이상이면 된다. 이런 요구 조건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구 조건을 이리저리 다 이렇게 모아보고 이 요구 조건들을 다 가장 넓게 커버해주는 그런 제너레이터 폴리노미얼을 선정하는데 사용하는 요구 조건입니다. 요구 조건. 그래서 요구 조건 뭐 1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2, 3, 4 이렇게 뒤에 쭉 나올 거고요. 이런 거를 가장 잘 만족시키는 게 어떤 제너레이터 폴리노미얼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제너레이터 폴리노미얼의 개수를 뽑아낸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디바이저로 쓰이는 것이라고 했죠.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 링크 기술의 이 에러 디텍션을 위한 CRC를 회로를 만들어 놓을 때 다항식 넣겠어요? 그 다항식 넣지는 않고 우리가 뭐만 넣죠? 바이너리 빗 오퍼레이션 하는 것만 넣거든요. 물론 나눗셈을 합니다. 나눗셈을 하는 회로를 넣긴 하는데 다항식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개수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예제를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요 세 개의 제너레이터 폴리노미얼, 다시 말하면 디바이저 후보들이 있다. 이들 중에 어떤 것이 싱글 베더를 잡아줄까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개런티, 이제 확실하게 잡아주는 놈이 어떤 놈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답은 이 놈입니다. 두 항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항만 가지고서는요 운이 나쁘면은 못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 항 벌어지고 있는 요 에러가 난 항을 보게 되면 이제 여기 두 번째 경우에는 만약에 i가 3보다 크거나 같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에러가 ex가 x의 i승인데 이 i가 이 위치에서 발생한다면 그런 말이죠. 데이터가 이렇게 데이터 워드가 있고 여기다가 이제 운이 나쁘게도 이제 에러가 더해졌는데 둘, 셋, 넷 여기서부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쪽에 있거나 하여튼 이 왼쪽으로 에러가 비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나요? GX가 이것을 나눠 떨어뜨려 버리게 되죠. 그래서 E of X 나누기 G of X가 이게 0이 아니게 0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dx 더하기 2x가 이렇게 우리 dx 그 다음에 dx의 사실은 뭐 x의 n-k 곱해진 거에다가 crc x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2업x가 더해졌는데 이거는 gobx로 나눠 떨어지죠. 그죠? 근데 2업x 요것마저도 gobx가 나눠 떨어뜨려 버린 일이 생기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요것은 전혀 부적합한 녀석이 되는 것입니다. x가 gx가 3인 x의 3승인 경우에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그냥 2업x가 가장 트립이란 케이스가 x의 3승인 경우 요겁니다. 바로 나눠 떨어지잖아요. 그죠? x의 4승에도 마찬가지예요. x의 4승은 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x의 5승도 마찬가지고 여기를 말하는 거죠. 다 나눠 떨어지잖아요. 그죠? 예. 왜냐면 왜 나눠 떨어지냐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x의 5승이 x 3승으로 나누면 x 자승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예. 이거 만약 이렇게 이게 에러텀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 x 5승은 뭐예요? x 5승은 x의 3승 곱하기 x의 4승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x의 3승으로 나누는 것이니까 이렇게 나눠 떨어지면 요거는 0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그때 얘기했잖아요. 5 곱하기 2 했는데 2로 나눈 거. 나머지가 얼마라고? 0이라고. 이게 지금 항상 모듈러 아리스메틱이니까 나눈 나머지는 0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x 3승 뭐 이런 걸로 한 항을 가진 그 디바이저 물론 그렇게 절대로 쓸 일은 없겠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나는 거고 x의 0승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디바이저로 저렇게 x의 0승이건 x의 3승이건 상관없이 한 개의 항을 가진 애들은 이런 싱글빗 에러를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최소 2개 이상의 항은 가져야만 싱글빗 에러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복잡해져 볼까요? 예, 2개의 비트가 에러가 났는데 좀 떨어진 위치에 났습니다. 예, 이 경우에는 이 적어도 2개의 항을 가지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 1이면 예를 들 1이면 이런 놈을 나눠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싱글 에러가 2개가 이렇게 떨어진 위치에서 난다고 할 때 요거 이제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점점 더 복잡하게 가져가는 거죠. 하나의 싱글 비대로 나는 경우, 2개의 싱글 비대로가 나는 경우,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경우 이제 그 제너레이트 폴리노미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x의 0승 포지션하고 x의 1승 포지션이니까 gx가 x 더하기 1이니까 그러니까 1, 1 하고서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0, 0 이렇게 생겼을 텐데 요것이 연속돼서 난 에러를 또 나눠 떨어뜨리게 되죠. 예를 들면 x의 7승 더하기 x의 6승이 에러다. 예,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2x 나누기 gx가 0이 되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에 이게 맞나요? 2개 텀을 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갑자기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 말은 좀 이상한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예제에서 보는 것처럼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에러가 저 딱 저 간격으로 나게 되는 경우에 나눠 떨어지잖아요. 2업 x가 2x의 8승 더하기 x의 4승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나눠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x의 4승 곱하기 x의 4승 더하기 1이니까 요거 나눠 떨어지면 요거 전체가 나눠 떨어지니까요. 이런 식으로 약점이 있을 것 같은데 앞쪽에서는 요게 마치 이 끝에 1이 달려 있고 그
그리고 두 항 이상이면은 괜찮다 이렇게 돼 있는데 괜찮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옮긴 것 같은데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이런 기준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재밌는 케이스가 이것인데 제너레이터 폴리노미얼에 이런 인자를 가지고 있다면 요거는 에러의 개수가 뭐 그게 어떤 형식으로 나던 홀수의 에러가 나면 다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지금 우리가 토 이그젬플이니까 뭐 4비트씩 보내고 그러지만 사실은 프레임 전체가 10,000비트 넘는 것도 보내고 하거든요. 자, 그럴 때 뭐 그 안에서 10,000비트 안에서 뭐 1개, 3개, 5개부터 시작해가지고 9,999개까지 모든 홀수의 에러를 한꺼번에 때려잡을 수 있는 폴리노 제너레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제너레이터냐?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는 놈이면 된다. 요거 뭘까요? 요거는 인수로 가지는 이제 이게 이제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진 놈인데 한번 해볼까요? x 4승 x 플러스 1 해가지고 x 3승 하면은 x 4승 더하기 3승 나오죠? 요거는 빼기 x 3승 플러스 x 4승 플러스 맞나요? x 플러스 1이죠? 그러면 빼기나 x 3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되나요? x 자성으로 하면 되나요? x 플러스 1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x 자승이니까 여기에 플러스 x 자승 플러스 x 자승 플러스 x 플러스 1 되죠? 그럼 요거 없어지네요. 그럼 뭐 x 플러스 1이에요. x 3승 마이너스 x 자승 플러스 x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게 뭐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x 플러스 1을 인자로 가지잖아요. 뭐 그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odd number of errors는 다 잡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프루프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만약에 메시지를 받았어요. 근데 받은 게 t prime of x입니다. 근데 여기에 odd number of error가 끼어 있어요. 비트들이 뒤집어졌어요. e of x가 즉 다시 말하면 e of x가 홀수의 항을 가진 거죠. 저 홀수의 항을 가졌으니까 e of x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든지 간에 예를 들면 뭐 x 3승 플러스 x 플러스 이렇게 됐다. 근데 그럴 때 e of 1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1이죠.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이거 상쇄되고 1 남잖아요. 그러니까 홀수계 하면은 무조건 네, 2 of 1은 1이 되는데요. 만약에 g of x가 e of x를 나눠 떨어뜨린다고 없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e of x의 팩터다라고 하는 것은 e of x가 g of x 곱하기 뭐 어떤 sum q of x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팩터란 말이죠.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g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요. 이 e of 1이 1이라고 한다면 e of 1이 1 이게 1이죠. 1과 1을 섞어서 2의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잖아요. 근데 이게 e of 1이 아까 1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우리 g of 1이 0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1이 될까요? 1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0이 될 수가 없어요. 1이 되어야만 돼요. 그죠? g of 1도 1이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자, if 두 가지 조건,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뭐니까 이게 만약에 에러가 odd number of terms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1이 1인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조건 gx가 ex를 나눠 떨어뜨린다고 할 때 g of 1은 1인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러면
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 자,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흐름이 the number of terms를 가지면 이렇게 되고 이렇고 1번이고 2번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될 건 뭐예요? 그 로직 배웠죠. P then Q이면 요거 not Q이면 not P 그거 아시죠? 자, 결론이 Q로 얻어졌을 때 지금 위에 있는 Q랑 헷갈릴까 싶네요. 그러니까 명제 진리값 얘기할 때 그 얘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결론을 뒤집어주면 요 전제 프리시던트도 false가 되죠. 그래서 G1을 0으로 만들어 버리면 뭐가 그 뒤바뀔까요? G1을 0으로 만들어 버리면 GX가 EX를 나눠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가 false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G1이 0이 되도록. 그러면 이게 false가 되면서 요게 false가 되는 겁니다. 그죠? 흐름을 아시겠어요? 자, 요 전제 하에 이게 P예요. GX가 팩터 오브 2다. 된 이게 Q예요. Q라는 이름을 헷갈렸어서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뭐 한다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뭐예요? not Q.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not P죠. GX가 EX를 떨어뜨리지 못한다. 즉 EX를 이걸 GX로 나눴을 때 이게 0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를 디텍트 할 수 있는 거죠. 뭐가 문제였어요? 이게 문제잖아요. 이거. EX를 GX로 나눴더니 0이 돼버린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되는데 그러면 G1이 0이 되게끔 make sure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G1이 0이죠. 이 성질을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1을 쓰거나 x 플러스 1을 요소로 가진 제너레이터 폴리노미얼을 쓰게 되면은 바로 이와 같이 모든 홀수의 에러를 잡을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홀수의 애들 다 때려잡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부분 다 때려잡는 거죠. 홀수 애들 다 죽이고요. 일단 아웃 얘네들은 그럼 짝수의 중에서도 뭐 어떤 패턴이 있겠죠. 아까 그죠? 싱글 비대로 아까 이것도 이놈이 싱글 비대로 다 잡아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이제 그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너레이터 폴리노미얼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결과가 표준인 것이에요. 버스트 에러인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통해서 또 이걸 또 잡아내는 대부분을 잡아내는 그런 제너레이터 폴리노미얼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표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LAN, 와이파이, 뭐 4G, 5G 이거 다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 CRC 32를 쓰거든요. 네. 잠깐만요. 여튼 이런 식으로 표준화를 다 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이클릭 코드 이야기였습니다. 이론적으로 탄탄하고 굉장히 설계가 가능하죠. 어떤 종류의 에러들을 잡을 수 있는지 그 에러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제너레이터 폴리노미얼을 설계를 해서 아주 촘촘한 그물을 만들 수가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책섬인데 사실은 이제 CRC, Cyclic Redundancy Check라고 하는 기법과 더불어 가장 많이 쓰이는 에러 디텍션 메커니즘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제 데이터 링크에서 쓰는 것은 책섬은 좀 드물어요. CRC를 거의 대부분이 쓰고 패러티를 쓰는 놈도 아주 희귀하게 있고 또 책섬을 쓰는 애들이 그거보다는 좀 많지만 그래도 CRC에 비하면 뭐 형편없이 적습니다. 오히려 이 책섬은 인터넷 프로토콜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링크 계층 말고 그 위에 있는 상위 계층들, 네트워크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이런 데서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법이긴 한데 일단 그래도 데이터 링크에서 안 쓰이는 건 아니고 또 뭐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 거기서 패러티를 쓰기도 한다고 했는데 이 책섬도 쓰기 때문에 뭐 안 쓰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쓰이긴 쓰여서 같이 공부하기로 하죠. 책섬은요 아까 CRC는 나눗셈의 나머지를 이용한 방법이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덧셈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덧셈이건 뺄셈이건 뭐 하여튼 그게 그겁니다만 여기서는 여기서 하는 방식은 이 제너레이터가 덧셈을 한 결과를 갖다가 주는데 어떤 덧셈을 한 결과냐면 요 메시지를요 이렇게 쪼개가지고 요 조각을 더해요. 어떻게 더하냐면 여기 1번 블락이라고 했고 이렇게 해서 뭐 n번 블락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합니다. 1번 블락, 2번 블락 그러니까 쭉 해가지고 n번 블락까지 있죠. 이거 다 더합니다. 그러면 썸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제너레이터가 썸을 계산한 뒤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썸을 붙여보네요. 이게 마이너스 썸이에요. 이게 부호를 바꾼 어떤 값을 넣어줘요. 저 다 더한 값의 부호 바뀐 값을 넣어줘요. 그러면 자 이렇게 도착을 했을 때 아무 에러가 없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부분을 다 더하면 썸이 나오죠. 거기다가 이것까지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썸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더하면 0이 나와야 되겠죠. 요게 신드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에러가 없다면 체커가 지금 썸 더하기 마이너스 썸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0이냐 0 0이 나왔다. 그러면 이 메시지에는 에러가 없던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CRC처럼 0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높은 확률로 에러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에러가 없었다는 것이 보장되지 않아요. CRC에서 신드롬이 0이어도 놓치는 경우들 있잖아요. 여기도 신드롬이 0이어도 사실은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 책섬에 관련해서는 그림 보고 할게요. 사실 요게 이제 귀찮으니까 0101 이진수로 쓰지 않고 10진수로 써놨는데 뭐 원리는 이 10진수 표현으로 하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요게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 블락이라고 하자고요. 데이터라고 할 때 책섬은 처음에 계산 전에는 책섬 계산 전에는 그냥 0으로 그러니까 책섬이 들어갈 자리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림에 요 자리 있잖아요. 여기다가 일단 0으로 채워요. 처음에는 initially 우리 CRC 계산할 때도 거기 000 뒤에 붙였던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요. 계산 전입니다. 보내기 전이에요. 자, 그렇게 해놓고서 덧셈을 해요. 뭐 어차피 0이니까 이거는 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고 계산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게 6이 나왔잖아요. 6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이거 계산이 이렇게 왜 6이야 갑자기 7 더하기 11 더하기 12 더하기 6을 했는데 6이라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말을 할 텐데 이게 사실은 이제 원스 컴플리먼트라고 하는 1의 보수 덧셈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7은 얼마예요? 7은 0, 1, 1, 1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11은 1, 101 이렇게 되죠. 11은 맞죠? 12는 1100 그 다음에 0000 6이니까 010 이렇게 되죠. 이거 덧셈하면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하니까 1하고 캐리가 1 올라가요. 또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1하고 캐리가 1 올라가고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캐리가 1, 0 올라가고 여긴 0입니다. 여긴 0이고 캐리가 1 올라가니까 1, 0 이렇게 되죠. 이랬을 때 여기 1, 0이 뒤로 와서 1, 0, 1, 0 이렇게 돼서 6인 거예요. 뭐 틀렸는데 계산이 제가 뭐 잘못 계산했나 봐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봅시다.
0111 맞죠? 1000 000 아이 여기 맨 마지막에 틀렸군요.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0이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1, 4개나 있네. 10이 돼서 0이고 1이고 캐리가 1이니까 1111 10은 맞네요. 0이고 10 이렇게 되죠. 그래서 10 여기 이제 사실 원스 컴플리먼트 덧셈 이거 제가 가르치기도 많은데 하여튼 캐리가 나오면 이거 갖다 뒤에다 다시 붙여갖고 더해줘야 돼요. 그러면 0110 이래서 이제 6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가서요. 자릿수 맞춰서. 근데 요거는 썸이죠. 썸 말고 뭘 붙여야 돼요? 예, 마이너스 썸을 붙여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4개의 4비트 숫자, 4비트 숫자에서 1의 보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되냐면 6의 1의 보수는요. 011 1의 보수는 뭐가 되냐면 101 1001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비트를 이렇게 뒤집은 것이 1의 보수가 되는데 쉽게 말해서 10 더해서 15가 되는 숫자입니다. 4자리 비트 수로. 그래서 9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마이너스 썸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다 합치면 썸이고 마이너스 썸이 이제 요 원래 빈 자리 있잖아요. 빈 자리 0이 들어갔던 자리에 채워져서 들어가요. 그러면 수신 측에서 받아가지고 계산하면 뭐가 당연히 예상될까요? 에러가 없다면은 당연히 덧셈은 0으로 나와야 됩니다. 덧셈 없이 0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혹시라도 호기심이 많은 분들은 실제로 다 해볼 텐데 그랬을 때 어떻게 나올까요? 이 둘이겠죠. 이게 썸이었고요. 이게 마이너스 썸이잖아요. 그럼 이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더 더하면 덧셈하면 어떻게 돼요? 1111이네요. 이거 0인가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죠? 예, 이거 0입니다. 1의 보수 노테이션에서는 0이 두 개가 있는데요. 0000도 0이고 1111도 0이에요. 예, 제 말을 믿으세요. 1의 보수 노테이션에서는 1111도 0입니다. 그래서 0으로 계산돼서 에러가 없는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것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완벽하기는커녕 여러 가지 허술합니다. 예를 들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했다고 봅시다. 여기 썸 계산하는 과정에서 0110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이게 0110, 0000도 있었고 12니까 1100도 있었나요? 예, 그리고 1011도 있었고 011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만일에 요 두 개의 값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1로 요거는 0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썸이 바뀔까요? 썸 동일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거 뭐 바뀐 것의 썸이라고 하면 옛날 썸하고 똑같아요. 예. 근데 만일에 이게 돈 액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뭐 7억, 1100만 뭐 이렇게 됐는데 이 숫자가 살짝 바뀌어 봐요. 이거 어마어마한 에러거든요. 근데 책섬은 문제가 없이 문제 없는데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강력한 방법이 절대 아니고 CRC에 비한다면 형편없이 약한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대부분의 기술이 CRC를 채택하는 거고 아주 이거 틀려도 그렇게 큰 문제 없는 상황 이런 데서는 이걸 씁니다. 인터넷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어디 배우고 있어요? 피지컬 레이어 배우고 있고 그 위에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배우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CRC 같은 거를. 여기에 촘촘한 물이 밑에 이미 깔려 있는데 여기를 통과해서 에러가 여기를 통과하기가 되게 쉽지 않죠. 다 디텍트 되잖아요. 걸러지잖아요. 아주 소수가 올라오거든요. 자, 그랬을 때 책섬 계산하는 것이 이제 위쪽에 많이 있다고 그랬죠. 인터넷 쪽에. 네트워크 레이어나 트랜스포트 계층에. 이러니까 여기서 책섬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아주 소수가 가까스로 살아남은 애들이 올라왔을 때 이제 추가적으로 체크해주는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사실 현실에서는요. 예. 그래서 상당히 약하다.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계산이 쉽다는 이유로 나눗셈보다 덧셈이 훨씬 쉬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프로세서를 다 뜯어내서 아주 핵심적인 가장 마지막에 남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애더죠, 애더. 프로세서의 가장 핵심에 들어가 보면 애더 하나 딱 남아 있을 거예요. addition, 덧셈은 되게 싼 거거든요. 오퍼레이션. 그래서 덧셈을 사용한 에러 디텍션 메커니즘입니다. 인터넷 프로토콜에서 지금 설계했다면 그렇게 않겠지만 인터넷 프로토콜은 인터넷 옛날에 이제 인터넷이 되게 컴퓨터도 후지고 이럴 때니까 계산이 잘안 소프트웨어로 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인터넷 프로토콜은 소프트웨어였거든요. 옛날에 다. 그 소프트웨어가 시간 많이 안 걸리고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였던 거고 어차피 밑에는 CRC가 깔려서 하드웨어에서 동작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거기서 다 잡아줄 거니까 위에서까지 그 정도로 강력한 걸 또 쓸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5분 남았는데 이제 10장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인데요. 에러 커렉션은 좀 더 강력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여기 이제 그 조건이 나오는데 이 그림 또 나옵니다. 에러 커렉션은 뭐냐면요. 지금 여기에 D민 다시 나왔죠. 여러분 기억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여기로 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여기서 뭔가 에러가 많이 생겼고 변질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 다른 이상한 값들로 바뀔 수 있겠죠. 그죠? 연음 예를 들어 10111이라고 그러면 여기도 바뀔 수 있고 여기도 바뀔 수 있고 빅 포지션 5개의 차원을 가지잖아요. 변화할 수 있는 차원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를 약간 이제 좀 컨셉츄얼한 이 그림인데 그래 바뀌어가지고 첫 번째 비트, 두 번째 비트, 세 번째 비트, 네 번째 비트, 다섯 번째 비트 이런 식으로 바뀌는 어떤 벡터 공간이라고 하자고요. 그랬을 때 지금 t 개 이상 안 바뀐다는 거예요. t 개 이상 안 바뀐다. 그렇게 전제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은 다시 설명할게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자, 여기 이렇게 두 개의 밸리드한 코드 포인트가 이만큼 떨어져 있다고 치자고요. 뭐 최소한 D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딱 받았는데 이 위치에요. 이 위치에 코드워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진 코드워드, 코럽티드죠. 이 원래 밸리드한 놈이 아닌 그런 놈이 하나 여기 이쯤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가까운 데 갖다 붙일 거예요. 가까운 데. 요거였겠구나 라고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에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실제로는 이거였다. 그래서 잘못 갖다 붙였다. 사실 일로 붙였어야 했다. 이런 조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은 코드와 코드 중간선 여기를 넘어가도록 t가 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넘어갈 수 있으면 이게 지금 여기가 더 가까이 보이니까 일로 붙여버릴 건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절반 이상 넘어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거리의 2분의 1 안쪽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애가 집을 나갔어도 집 근처에 있어야 되지. 그래야 집으로 돌려보내지. 너무 멀리 가버리면 이거 딴 집으로 보내게 된다고. 그러니까 어떠한 그 밸리드한 코드 포인트들 사이의 거리가 주어지더라도 그 절반 이하로만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야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아주기 위한 조건이 바로 이거인 것입니다. 절반 이하로 이것을 갖다가 에러가 발생하도록만 해주는 거고 거꾸로 말한다 그러면 t개까지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때 이것의 2배 이상의 거리가 떨어지도록 코드를 설계해 주면 됩니다. 코드북을. 그래서 앞에 장에 보면은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잖아요. D민이 ET 플러스 1 되게 하라 최소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오타가 있어요. 디텍터는 아니고 코렉트입니다. 우리 에러 커렉션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건을 주는 거예요. 훨씬 더 비트가 리던던시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커렉션까지 해주려면. 그래서 이제 뭐 10비트까지 커렉트 해주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21비트의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 디텍터만 하고 싶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비트 리던던시 비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뭐 미셀레니어스한 토픽들이 나오는데 요것들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시간도 거의 다 됐고 그 다음에 뭐 그다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해서 여기까지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시험범에서 면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번 장에서 우리가 에러 디텍션과 커렉션 이야기를 했었고 상당히 중요한 수학적 이론도 들어가고 해서 상당히 중요한 기법으로 지금까지도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링크 레이어의 기능 중 에러 컨트롤까지 한 거예요. 이제 프레이밍 살짝 사실은 다뤘고 에러 컨트롤까지 했어요. 아직 플로우 컨트롤 안 했는데 이건 이제 다음에 중간고사 이후에 공부하게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프레이밍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그냥 함께 모으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프레이밍에 모두 들어갈까요? 에러 컨트롤 위한 고려도 들어가죠. 아까 리던던시 막 붙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함께 얽혀 있는 겁니다. 자, 뭐 자꾸 군소리를 하게 되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중간고사 여러분들 잘 치르기 바랍니다. 가장 그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만 공부하시면 돼요. 제가 뭐 구석구석 이상한 데서 시험 문제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알아야 할 거 가장 중요한 것 우선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은 성적 거두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험 잘들 치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